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공략 포인트 잡아볼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에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떠한 이슈 취재해 오셨는지 먼저 공개부터 받아볼게요. 네. 보니까 앞서 얘기를 살짝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네. 자동차랑 우주항공 중에? 우주라이트, 우주항공주? 우주라이트 우주항공. 네, 이쪽이지만 앞서 얘기하신 전문가님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살짝 또 접근을 해서 네. 변화 요인들을 이번 주 되게 많이 나왔었죠, 이 주제가요. 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건데 여기서 뭘 봐야 될지 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에서 흐름을 한번 놓치신 분들은 다음 타자가 누굴까 기대를 하시면서 먼저 대기해야지,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대표님의 시선으로 보신 이 매력도가 높은 우주항공, 어떤 포인트를 가장 눈여겨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우주항공을 볼 때 저희가 2차 전지를 볼 때도 그거였었죠. 네. 얼만큼 앞서 성장할 게 확실하고 그걸 땡겨오느냐. 이게 주가의 핵심이었다고 하게 되면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로 그쪽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들, 이거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주항공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우리 조금 있으면 화성 갈 거고 조금 있으면 달에 가서 자원 캘 거고, 이거는 아주 먼 미래겠죠. 그렇죠. 당장의 실현 불가능한데, 예, 당장은요. 예,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더 가까이 오는 미래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나오는 통신이죠. 그러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성항공으로 들어가는 인터넷은 보통 이제 인공위성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저궤도가 있고 중궤도, 고정궤도 세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정궤도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 띄워놓고 거기서 전화기 이만한 거 쓰고 거기다가 네네. 통화하게 되면 통화는 되죠. 딜레이가 약 한 엄청나죠. 2분, 3분. 와. 예, 2분 전에 얘기한 게 이제 들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있어야 커버리지가 좀 더 높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가까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구 옆에 가까이 있고 또 많이 띄워놓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지역이나 조건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할 수 있겠다, 통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를 많이 또 위성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스페이스X에서 재발사 비용체 스타쉽이라고 하는 거를 또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비용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위성을 활용해서 지금 인터넷을 또 통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또 핵심적인 상황들이고, 우리나라는 굳이 그래야 돼? 라고 하지만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대도시나 거점 도시 쪽으로만 이런 통신이 발달돼 있고, 나머지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거의 아시잖아요. 1시간 운전해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이 좀 넓은 곳에서의 가능성은 아직 무궁무진하다라는 관점들을 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 얘기였는데.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가장 앞섰다고 하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작년 가입자 수가 100만 명입니다. 근데 이게 가입할 때 보면 접시 하나 받고요. $600 내게 되면 접시 받고 거기다가 월 $110 내게 되면은 그대로 어떤 사용이 되는데, 이게 미국의 침투율이 3%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체적으로 써보니까 어딜 가서든지 다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그게 커버가 안 되는데 사시는 분들도 이게 확대되기 시작하고, 또 정부의 약간 지원책이 나온다. 어떤 통신 인프라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 높아지겠죠.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7%인데 네. 올라가는 부분과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커지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현재 100만 명인데 이거를 곱해서 $110로 곱하게 되면은 지금 약 13억 달러, 1조 7천억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 수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나오네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약간 뭐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위성 띄우고 거기다가 미국만 하더라도 침투율이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겠죠. 그를 위해서 작업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부품 쪽이나 아니면 인공위성 쪽을 좀 더 확대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들은 저희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쪽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사업을 연결되고 네. 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언뜻 생각하기에 쏘아 올리는 뭐 우주선 쪽이 아니라 위성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생각하는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이 틀이 맞기는 한 건가요? 그게 먼저 궁금하네요. 아니죠. 근데 국내 업체들이 거기에 같이 인공위성부터 네네. 인공위성이 뭐 어디 바다에
심해 띄우는 거 심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으로 같이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음 뭐 우주 왕복선 아니면 뭐 우주 여행 아니면 달 탐사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민간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된 자리에서는 정부가 얼마만큼의 길을 닦아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을 볼 때 국내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국내 것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지원책을 봐야 되는 건지 이쪽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대표님? 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먼저 우주항공청 가지고 말은 좀 많은데, 네네. 예,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얘기는 드리기가 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항공청 설립과 관련돼서 뭐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라는 쪽인데, 뭐 설치나 운영 관련된 특별법이 4월달에 국회 제출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만드는 이제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여러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4월 쪽으로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보통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그러니까 점점 발사를 할수록 국내 기술을 더 많이 갖다 쓰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앞서 잠깐 보니까 AP 위성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AP 위성은 아예 우리가 여기 독자적인 기술 들어갔다 그러면서 로켓에다가 회사 마크 그려져 있죠.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돈이 들어갑니다.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이 2배로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약 한 1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크냐 마냐 말은 많겠지만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자금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확인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2045년까지 최소 100조 투자한다고 하다 보니까 키우겠다는 의지는 확연히 보여지는데 5년 안에 독자로 발사체에 대한 엔진을 한국이 독보적으로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로켓의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2032년에 달에 착륙해서 자원을 채굴한다. 그리 멀지 않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남아있는 구간에서 기대감은 충만하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선 코너에서도 신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표님의 시각으로 이게 궁금합니다. 고점을 뚫어내고 고공행진하는 종목들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재료의 무게와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그만한 위치인지 아니면 더 모자란지 과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좀 중심 잡아주시죠. 네, 관련주 3개만 일단 뽑아봤습니다. 네네. 뭐 잘 아시는 인텔리안 테크, 네, 인텔리아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원웹 쪽으로 한 매출 비중이 한 30%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SES 이거는 예 아이돌 아닙니다. 예, 네. 중궤도 이상 아까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가 있는데 중궤도와 저궤도인 원웹 SES를 둘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위성 인터넷 시장의 확대가 네. 가장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는데 시총이 8,500억까지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싶은데 수주 잔고가 3천억 정도 됩니다.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수주를 확보하는 쪽에 성장을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데 최근에 좀 올랐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차익 매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다르게 강점이 있는 쪽으로 보게 되면 항공 MRO, 그러니까 항공기 개조 쪽이죠. 그리고 항공 원소재 이쪽에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나사에 직납하고 뭐 스페이스X 들어가고 하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 시총 2,300원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세트랙 아이도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수출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부분 반영되는데 좀 무겁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총 3,5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밸류 정도쯤은 아직은 더 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면서 한 종목 꼽아 볼 텐데요. 이 종목 가운데 있을지 아니면 다른 쪽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또 나눠볼 겁니다. 3월 31일 저희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양대지수 흐름 엇갈린 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목별로 수급 어떻게 나왔을지는 마감하고 한 번 더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 한 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한 달이 마무리가 됐고요. 1분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았는데 최근에 연속성을 보여서 어디까지 왔나 봤더니 아직까지도 코스피는 2,500선 아래에서 움직임은 한 달 동안 나왔습니다. 자, 위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종목별 흐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대지수 엇갈렸습니다. 이번 주 계속 양대지수 가운데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1% 가깝게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2,476선에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큰 폭은 아니었고요. 850선 부근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847선에 오늘 종가 형성했다는 부분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을 보신다면 오늘 장 초반에 되돌림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 매수 전환 그리고 기관도 따라서 2천억 원 넘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은 3,700억 원가량 기관도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포지션 확인이 됩니다. 앞서 저희 코너 시작하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물 쪽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점 체크 받아보시고요. 자, 코스닥과 같은 경우도 역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이 좀 사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움직임이 정말 크지 않았습니다. 오전 쪽에서 2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나오긴 했지만 더 커지진 않았고요. 돌려내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이었고 그리고 매수 방어 여력을 보여준 주체는 연기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 내내 1290원 선에서 등락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에 좀 올랐습니다. 3원 가까이 오르면서 1301원 선에 오늘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됐네요. 자,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를 보면은 빨간불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파란불도 많이 눈에 띌까요? 확인 지금부터 쭉 해보시죠. 자, 일단은 반도체 투톱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막판에 LG전자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오늘 개별 이슈로 DB하이텍이 위에 쭉 올라서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셀 3사 가운데서는 어제 이슈 안고 움직였던 SK이노베이션이 4%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일단 철강 섹터로 묶이긴 하지만 리튬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점에서 2차 전지에 묶어서 살펴보면은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8%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4%나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모빌리티 쇼 진행 중이죠. EV9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라고 봐야 될까요? 기아가 2% 넘게 오름세입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를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후반 들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현대차 삼형제 위로 쭉 보이시죠? 모두 다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 성격의 종목도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해운 쪽도 시세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빠진 쪽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실망 매물 그대로 안아가면서 오늘 그동안 샀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모두 돌아섰습니다. 한국전력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면 4.66%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가해 주시죠. 어떻다고 볼 수 있고 어떤 특징 눈여겨보셨나요? 네, 무엇보다 이번 주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나오는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매매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금요일 날 약간 이제 종목들이 중소형주가 힘 빠지는 바람에 조금 실망스럽지만 괜찮습니다. 벚꽃이 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관련돼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강화되는 쪽, 특히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또 선물도 한 10,000개 이상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중심으로 잡혀 있는 상황들인데 코스닥은 수급이 좀 부진하죠. 그나마 2차 전지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잘 버티는데 의외로 로봇, AI 관련주 그 먼저부터 움직였던 성장 중소형 섹터들은 좀 차익 매물이 컸다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중소형권 쪽의 종목들은 더 많이 밀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이 앞서 말씀하셨던 경기 민감주라든가 IT 대형주 이쪽으로 조금씩 매기가 옮겨가고 있는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지수가 한번 또 계속 레벨업을 조금씩 더 시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포인트를 또 시장의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구나. 이 점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요.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경민이 우리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까지 눈여겨보자 이렇게 포인트도 주셨습니다. 저희 장 마감 전에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3대 장 가운데 그러니까 2차 전지, 로봇, AI 중에 지금은 움직임이 2차 전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다음 타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포인트 어떻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네,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이제 성장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온다. 근데 가시화가 얼마큼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현실화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 그쪽이 일단 위성 인터넷과 관련된 쪽이다라는 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오는 수주를 우리 기업들이 받느냐라고 네. 했을 때 수주가 계속 나올 때마다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도 보시면서 수주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우선해서 보자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꼽아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뭐 이번 달 전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표님. 안간 쪽이 갈까요? 아니면 달리던 말이 더 달리게 될까요? 이 질문을 어떤 섹터에 대해서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우주항공 쪽은 어떻습니까? 어떤 포인트를 가진 종목에 눈길이 더 가셨나요? 네, 종목 쪽 뭐 섹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네, 요 종목 안에서요. 쪽으로 뻔한 종목 가져오면은 뻔해질까봐 네. 안 뻔한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게 안 보낼까요? 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이버 프로. 파이버 프로요? 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예, 막 입에 딱 익진 않는데 이게 우주항공을 하면 이렇게 묶이는 종목은 아닌데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 카테고리로 교집합으로 조금 안정적이기도 한가요? 어떤 설명인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이미 파이버니까 네. 섬유, 광소자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죠. 반짝반짝한 거요. 네. 그렇게 문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쪽에서 방산 쪽으로 주력을 했었는데 우주항공 UAM으로 넘어가는 소재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광섬유 센서 쪽에선 주도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우주항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자이로스코프 이게 약간 평형 균형 맞추는 대표적인 쪽인데 이거 없으면 우주항공은 힘들겠죠. 네, 이쪽에서 나로 누리호 항법 장치를 납품했습니다. 네. 기술력 있다는 얘기겠죠. 이력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또 해상용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게다가 국내 최초로 분포용 온도 센싱 시스템. 분포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센싱,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그 광섬유 쪽과 함께 나오는 센서에 대한 강자 쪽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는 쪽도 바라보면서 의외로 기술력에 대해서는 알아주게 되면 아직까지는 수주나 뭐 실적이 이만큼 나온 건 아니겠지만 성과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주가는 레벨업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기술력에 초점 맞춘 회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가격적으로 어떻게 전략 잡아볼지 이 점 여쭤볼게요. 오늘은 3,32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좀 받아볼게요. 네, 지난번에 주가가 한번 부각받고 강하게 움직이다가 좀 위축됐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저 고점을 넘어가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좀 차곡차곡하게 움직이는 느낌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고점대 영역에서 나왔던 한 4,500원대 이전 주가의 고점대 영역이죠. 이 정도까지 목표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5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요. 파이버 프로 요 종목과 같은 경우는 UAM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도 시세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원래 중소형주 매매는 네. 주가가 탄력 강하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절반은 정리해야 되겠죠. 목표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네, 아마 한 4,000원대 근접 진입한다라고 네. 하더라도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 투자 전략이 목표가를 세웠다고 해서 목표가까지 딱 터치하는 거는 좋겠지만 또 이제 약간 유도리 있게 시장대 특성도 매매하는 것도 있고요. 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가 나올 때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 파이브 프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까지 정리받아봤고요. 저희 벌써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요. 날 좋은데 꼭 보면서 나가고 싶으셨을 텐데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4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꼭 꽃놀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 김민수 대표님과 바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